결국은 이거죠. 주식시장이 그래서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제 S&P 500 지수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얘기한 걸 보면요, 별로 변한 건 없어요.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매파스러운 폴리시가 계속 지속될 거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런 폴리시가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과연 인플레이션이 지금 제대로 내려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 연준은 별로 큰 변화는 없어요. 디셈버에 확실히 금리 인상 스피드를 낮출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한 영어로 써있는 기사를 보시면요, 조금 괜찮은 디벨롭먼트가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을 계속 빠르게 하고 있고, 지금 연준이 계속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데 이것 둘 다 원래 시스템에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 올라간 거예요. 12월 미팅에 그 레이트 인크리스 스피드를 낮출 수도 있다, 요 기대감,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금리 인상 확률을 바꿨나 딱 보시면, 커런트가 지금 인상 확률이에요. 이게 50포인트 올리는 거고 75포인트 올리는 거야. 근데 요 컬러가 흐려질수록 이제 전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 달 전이랑 비교했을 때 50포인트가 훨씬 많이 올라갔고 75포인트 올릴 확률이 훨씬 더 내려간 상태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주식시장이 그래도 반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연준 발언이 있는 후 오늘은 금리 확률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좀 크게 변했었는데 내년에 5에서 5.25까지 봤는데 25포인트가 내려왔어요. 특히 내년 이 초에서 내년 중순 부분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50포인트를 올리고 다음 2월에 25포인트 올리고 3월에 이제 25포인트 올린 다음에 이제 6개월 동안 같은 금리 확률을 유지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걸로 예상하고 있죠. 이게 주식시장한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거에 따라서 결국 주식시장이 제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나온 PCE 데이터도 한번 봐볼게요. PCE 데이터는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CPI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연준이 PCE를 CPI보다 더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CPI 데이터 자체가 2주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CPI랑 PCE는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PI가 먼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주식시장이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이번에 CPI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을 때 역대급으로 주식이 하루 만에 막 나스닥이 6%씩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PCE 데이터 나온 거에 대해서는요, 주가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주식시장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덜 올랐어요.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가 올랐다고 나왔고요. 이거는 사실 조금 반반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올라갈수록 그래도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인컴이 여러분들 올라가야지 그만큼 더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수록 그만큼 고용 관련 데이터가 강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블 에지 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퍼스널 인컴도 올라갔고 그리고 스펜딩 오른 거는 좋죠. 그만큼 아직까지 커스터머가 돈을 쓰고 있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내일 고용 관련 데이터가 나오는데 PC는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약간 좋게 나왔다. 근데 큰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봐드리면 이 부분만 포커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이 보는 데이터는 요거예요. Excluding Food and Energy. 그게 지난 3달 동안 올라갔는데 이번 달에 약간 내려왔죠. 그리고 전체적인 PC는 지금 4개월 연속 내려오고 있어요. 요거는 좋은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 살짝 올랐는데 사실 이번 달에 조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한 얘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올수록 마켓은 계속 올라갈 거라. 왜냐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오는 게 주식시장한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PC는 이제 오늘 나왔고 CPI 데이터는 12월 13일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PI 데이터가 나오고 연준이 그거를 본 다음 금리 인상은 이제 얼마나 할지 12월 14일에 디시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과연 주식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제 이거에 정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PI 데이터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전체적인 아이템을 다 봤을 때는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4개월 연속 내려갔죠. 근데 이제 연준이 보는 거는 음식이랑 에너지를 빼는 거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PC랑 비슷한 움직임이죠. 이번 달 빼고 지난 2달간 올라갔다가 이번 라운드 리포트에 크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음식이랑 쉘터, 이게 32%나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렌트 가격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비중인 거죠. 근데 이게 32%인데 렌트가 이제 0.8%가 올랐고, 이게 정말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 내려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실업률이 지난달에 다행히 좀 올랐어요. 이거는 안 좋게 나올수록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은 실업률이 높게 나오고 non-farm payroll 이런 데이터가 계속 안 좋게 나와야지 연준이 금리 인상 임팩트가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러고 금리 인상 확률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 금리랑 지금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업률은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무조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요, 예상보다 무조건 낮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3.7%보다 앞으로 훨씬 더 올라갈 건데, 이번 달에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확률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50%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근처에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non-farm payroll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아쉽게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컨센서스 잡은 게 너무 낮게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시면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하거든요. 예상이 지금 200K밖에 안 돼서 지난달 같은 경우도 200K를 예상했는데 261K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오프닝이 많다 이렇게 나온 거죠. 내일 실업률과 고용지수는 엄청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게 예상이 너무 낮아서요. 근데 실업률이 막 혹시나 막 3.9%, 4%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면요, 그거는 시장한테 좋은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 주식들 그리고 큰 기업들 레이오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앞으로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펌들이 계속 지금 잡 커트를 하고 있어요.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11,000명 잡 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3,700명이나 커트했죠. 그리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31% 토탈 스태프를 커트했고요, 올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1,100명, 샤피파이 같은 경우도 10% 컷, 1,000명을 커트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 컷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 몇몇 기업들 정리해드린 거지, 사실 뭐 GE도 있고 지금 스텝 컷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가 지금 실업률에 굉장히 천천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설명해드렸는데 결국은 이거죠. 주식시장이 그래서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제 S&P 500 지수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 저항선 레벨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제 굉장히 잘 상승해서 딱 그 레벨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거기서 딱 리젝트 당했어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지수는 지금 단기적인 고점 레벨이 있어요. 요 반등 기간이 이 반등 기간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즉 지금은 조금씩 안전하게 익절하기가 괜찮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 찍고 악재가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상승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13일에 나올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14일에 금리 인상 발표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생각은 돼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이 저항선 레벨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안전자산 주식들이 잘 올라가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MACD 크로스오버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한 상태예요. 여기서도 크로스오버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런 지금 하방 박스권, 요 평행 라인을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저항선까지 못 올라간 다음에 하락을 했죠. 지금도 근처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물론 좀 더 상승해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내일 사실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 그게 주식시장한테 좋으니까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수가 단기적인 오버 익스텐션 면은 있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호해야지 또 추가 하락이 올 때 좋은 주식을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